홀로 사는 노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에서 혼자 맞이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충격적인 통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넷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으로 가면 셋 중 1명이 1인 가구죠. 더 끔찍한 것은 이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부부 중 1명은 반드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은 한 분은 평균 7년에서 10년을 혼자 살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는커녕 생각조차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이랑 살 거야. 나는 요양원 갈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전부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식과 산다고요?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를 보며 방 한 칸에서 숨죽여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요양원에 간다고요? 건강할 때는 못 들어가고 정작 들어가야 할 때는 이미 판단력을 잃은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다고요? 혼자 쓰러져서 사흘 만에 발견되는 고독사,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까? 더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셋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숨은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죠. 헉, 외로움이 아닌 고립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혼자 늙는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혼자가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어디서 혼자 살 것인가?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10년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작은 집 하나면 된다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겠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안전하겠다고. 전부 틀렸습니다. 작은 원룸은 감옥이 되고, 시골집은 고립을 부르며, 실버타운은 자유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후 생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아도 절대 외롭지 않은 단 3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닙니다. 혼자여도 인간답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고립이 되고, 고립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면 혼자여도 풍요롭고, 혼자여도 연결되며, 혼자여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곳만 기억하십시오. 이 3곳 중 하나만 제대로 선택해도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까만 말풍선 3분의 이야기. 장소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고독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혼자 사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삶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 3분의 이야기입니다. 1. 고립을 선택한 윤정희 할머니, 73세. 73세의 남편을 먼저 보낸 윤정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모시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강원도 산골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적이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했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슴 통증으로 119에 전화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다간 정말 혼자 죽겠구나.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말, 혼자 사는 건 괜찮은데 혼자만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 자유를 잃은 김동수 할아버지, 68세. 68세의 아내를 먼저 보낸 김동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권유로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비 5천만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사 제공, 청소 서비스, 간호사 상주 등 응급 시스템도 완벽했습니다. 처음 2달은 천국 같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 식사, 오전 10시 운동, 오후 2시 프로그램.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의 노인들만 가득했습니다. 젊은 사람, 아이들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화 주제는 오로지 병원, 약, 혈압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건가? 결국 5천만 원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안전하게 죽기 위한 곳이지, 살기 위한 곳은 아니었어요. 삶 연결을 선택한 박순옥 할머니, 71세. 71세의 남편과 사별한 박순옥 할머니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택한 곳은 서울 외곽복지관 근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복지관까지 걸어서 5분, 공원까지 3분, 마트까지 10분 거리의 15평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복지관으로 가서 요가 수업을 듣고 11시에 친구들과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같은 시간대에 나오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아파트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일주일에 2-3번은 같은 아파트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할머니의 말,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매일 만날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있으니까요. 집은 작지만 삶은 오히려 더 넓어졌어요. 전등 철학적 통찰, 외로움은 질병이다. 세 분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고립되었고 그 결과는 우울증과 공포였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자유와 의미를 잃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와 환경, 즉 시스템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설계 문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했지만 노년에는 이 말을 뒤집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재가 진짜 지옥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 것, 그것이 고독사보다 무서운 심리적 고립입니다. 심리학 연구도 이를 증명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습니다. 이는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이며 비만이나 고혈압보다 치명적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반대로
혼자 살아도 사회적 관계가 탄탄한 노인은 건강 수명이 평균 10년 더 길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함께 웃는 경험이 우리를 살립니다.